그때 그 사람 19, 17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전단지 주기 모모한 전설의 알바생. 기억나시나요? 왜 이렇게 거만해? 이거 그때 한동안 되게 핫했었는데, 이 영상. 제발 좀 주세요. 공손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야, 2015년 부산대 인근 도로 위에 누워서 전단지를 줄 듯 말 듯 애태우는 화려한 손놀림과 자태. 저 전단지가 할인권도 아닌 그저 고양이 카페 홍보 전단지일 뿐인데 알바생의 치명적인 매력에 홀려 오히려 행인들이 알바생에게 전단지를 달라고 공손히 부탁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단지가 아니라 돈 주는 줄, 쉬면서 돈 버는 꿀알바, 사장님이 알바생 잘 고름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전설의 탈 알바생, 그의 정체, 근황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완전 대반전인 현재 그의 본캐는 소방관 서정현 씨입니다. 아니 게으르신 분이 아니네. 성실하신 분이네. 근데 얼굴에 장난기가 있네. 그 범상한 분은 아니야. 8년 전에 대체 왜 그랬는지 서정현 씨에게 직접 여쭤봤는데요. 평소엔 과묵한데 제가 은근히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탈 인형을 쓰니 두려움이 없어져서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실제로 서정현 씨가 알바할 때 고양이 카페가 인산이네, 만석이라 그냥 발길을 돌린 분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대박 알바생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장님께서 특별히 아주 파격적으로 당시 시급을 10%나 인상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정현 씨가 당시에 인형 탈을 썼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소방관으로서의 본업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은 그의 화려한 과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주변 동료분이 또 새롭게 알게 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 때문에 더 알려지겠네. 이제는 그런 거죠. 네. 그때 그 사람 19, 16위 공개합니다. 인터뷰마다 핫 이슈. 데뷔 전 우연히 뉴스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됐던 한가인, 한지민, 장동윤 씨처럼 남다른 외모나 개성 있는 말투 등으로 일반인들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분도 2010년 한 뉴스 인터뷰를 통해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열기도 더 더해지고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황정우 씨 목소리랑 비슷하다. 그렇죠. 자, 인터뷰 속의 주인공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유경 씨. 묘하게 황정우 씨와 비슷한 목소리와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중독성 강한 억양, 그리고 당시 시청자들의 뇌리에 콕 박혔던 요 요새 불쾌지수도 불쾌지수란 단어 때문에 이유경 씨는 일명 불쾌지수녀라고 불렸는데요. 자, 그리고 이유경 씨의 인터뷰가 더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열기도 더 더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요새 불쾌지수도 예. 끈적끈적끈적. 형보다 노래 잘한다. 형보다 노래 잘해. 끈적끈적. 아, 괜찮다. 진짜네. 그러네, 진짜 박자가 있네. 노래 너무 신난다. 좋다. 신나. 이거 나름 진짜 수능 금지송입니다, 이거. 아 그래. 큰일 납니다. 머릿속이 돌겠네, 정말. 한국 되게 잘했다. 꽂히면 힘들어. 네. 한 누리꾼이 화제가 된 그녀의 인터뷰를 리믹스 버전으로 이렇게 재탄생. 중독이 끼얹어진 이유경 씨의 인터뷰는 어느새 일종의 이렇게 밈으로 승화되며 특히 여름철만 되면 소환, 잊을만 하면 그 중독성에 끌어올되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쾌지수녀 이유경 씨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자, 놀랍게도 2014년부터 아나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와 같은 길을 걷고 계셨는데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인터뷰로 흥했던 이유경 씨는 2016년 스포츠 채널 아나운서로 이직 후 정말 운명적이게도 다시 한번 인터뷰로 화제몰이. 아 진짜? 바로 자신의 첫 인터뷰 상대였던 축구선수 정혁 씨와 결혼에 꼬린 인터뷰를 통해 평생의 반려자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보기 좋은데. 야, 인터뷰로 유명해지시고 인터뷰에서 평생의 반려자도 만나시고. 야, 근데 인터뷰가 이분의 인생의 키워드네. 인터뷰로 뜨고 인터뷰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자, 그리고 2022년엔 남편의 은퇴식에서 깜짝 인터뷰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근황을 알려주셨는데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화제를 모은 이유경 씨는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알콩달콩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 축구 15일을 공개합니다. 슛돌이는 모모 준비 중. 요즘 축구 예능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무려 18년 전에 이 축구 예능의 원조격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K본부 나라라 슛돌이.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나와 축구를 하며 성장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첫 프로로 뜬 게 이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엄청 인기 많았죠, 그 당시에. 음. 네. 이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방금 얘기하신 바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황금 막내 이강인 선수였고요. 그리고 전 국가대표 이을용 선수의 아들이자 현재는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태석 선수 또한 슛돌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강인, 이태석 이런 분들 말고도 궁금한 사람이 또 있지 않나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가 또 있지? 아, 지승준. 일단 잘생겼어. 맞아, 골키퍼였죠. 승준이 엄청 잘생겼었어. 골키퍼였잖아. 2005년 당시 7살이었던 지승준 군은 나라라 슛돌이 1기 골키퍼를 담당 리틀 강동원으로 불리며 수많은 누나 이모 팬들을 생성했는데요. 사실 방송 전부터 꽃미모의 남다른 패션 센스로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원조 꼬마 얼짱이었던 지승준 군.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에도 종종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알렸던 지승준 군은 초등학교 졸업 직후 2012년 캐나다로 유학. 한동안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2년 정말 의외의 인물이 지승준 군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명품 배우 류승수 씨가 본인의 SNS에 올린 지승준 군, 아니 성인이 된 지승준 씨의 최근 사진입니다. 궁금해. 우와. 궁금하다. 아니, 근데 같이 찍은 사진도 아니고 저 사진을? 사실 류승수 씨가 지승준 씨의 이모부라고 하는데요. 펀칠한 훈남으로 성장한 지승준 씨는 현재 배우 준비 중. 그래서 류승수 씨가 조카 지승준 씨의 연기 선생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모부였어. 승수 씨 뭐 좋은 스승이죠. 스승이자 선배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승준 씨를 응원했던 분들이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겠네. 그러길 기대해야죠. 잘 자라서 고마운 그 시절 슛돌이 머지않아 좋은 작품에서 배우 지승준 씨를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14일 공개합니다. 사장님, 살게요! 외치게 만든 남자. 자, 11년 전인 2012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 불과 1분 29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영상이었지만요. 당시 누리꾼들은 그만 살게요! 산다고요! 그 어떤 컨셉도 없이 진심만이 담겼다. 이게 바로 예술이라며 열광. 이른바 사장님 살게요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의 영상입니다. 지금 봐도 웃겨. 이 뭐야? 자, 영상을 뚫고 나오는 열정. 이 영상의 정체는 국내 한 방범창 회사의 방범창 성능 테스트 영상입니다. 제품 홍보 영상이지만 인기 광고 모델 안 나옵니다. 특별한 컨셉 그것도 없어요. 심지어 회사 관계자가 2G 폰으로 한 큐에 촬영했습니다. 자,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 해당 회사는요, 제품 성능에는 자신이 있지만 대대적으로 제품을 홍보할 비용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고객의 집에 설치했던 방범창으로 시연 영상을 촬영.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영상에 광고 전문가의 스킬이 녹아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방범창이 얼마나 튼튼한지 증명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한 남자. 그렇게 영상 속 주인공 안인수 씨는 방범창 회사의 사장님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시 안인수 씨는 이 방범장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라 부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쁜 사원이다. 사장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주인의식이 투철하시네. 정말 애사심이 대단하시네요. 자, 사장님으로 오해받을 정도의 열정맨 저희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인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부장, 예, 그 안인수 맞고요. 자, 당시에 영상으로 화제가 됐는데 실제 판매율도 높아졌나요? 조금씩 해서 지금까지 제가 근무를 하는 거 보면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계속 유지되고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 판매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는 제가 부장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회사의 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뭐 직책만 달라졌지 하는 일은 그대로고요. 승진하셨네. 임원 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네, 승진하셨네요, 그래도. 자, 주변에서 아직도 방범창 사장님으로 좀 알아보는 분이 계신지. 네, 알아보십니다. 저보고 영상에 나오셨던 분 아닌가 하고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 진실함, 그 열정 변하지 않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19, 13위 공개합니다. 떼창 유발, 모모의 거장.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가수 툴라 아세요? 몰라, 잘 모르겠는데. 이 툴라라는 이름, 얼굴은 모르셔도 이분의 노래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차오르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주제가예요. 디지몬 어드벤처. 아, 디지몬. 요거는 이제 두 기자님 세대는 아니에요. 자, 자동 떼창을 유발하는 명곡의 정체, 드래곤볼, 디지몬 어드벤처, 히트가이 제이, 이누야샤 등등 숱한 인기 애니메이션 OST를 부르는 인기 가수가 바로 가수 툴라 씨입니다. 자, 때는 2000년. 나의 파트너 디지몬이 지고 있는 정체절명의 순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때 파워업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아군 진화! 그레이모! 이렇게 디지몬이 진화하면서 역전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건데요. 그 노래가 나오기를 엄청 기다렸겠네, 이 만화 팬들은. 나오는 그렇지. 순간 승리지. 아, 그러면 이 노래가 되게 좋았겠네. 아니, 이분은 그럼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도 툴라? 새로운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부르고 계시나요? 자, 현재 툴라 씨는 한 대학교의 뮤직 테크놀로지 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참고로 툴라 씨의 친누나가 요술공주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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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민키, 민키, 민키. 그렇습니다. 요술공주 민키, 카드캡터 체리, 이누야샤 OST로 유명한 정여진 씨입니다. 이누야샤도 인기 엄청 많아요. 팬들 아, 이게 진짜 많아. 가족들이 다 노래를 잘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2020년엔 누나 정여진 씨와 함께 콘서트를 개최. 2021년엔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2기 오프닝송을 함께 부르게 됐고요. 그리고 너튜버로도 활동, 추억의 애니송 다시 부르기, 커버곡 등을 선보이며 그 시절 추억 소환, 여전히 애니메이션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뭐뭐 없어요. 슈스케남 반전 근황. 바이오로 2010년 당시 케이블 사상 최고 시청률 18%를 기록.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한 화제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바로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 야, 어마어마했죠. 아, K2 맞아. 허각, 돈박, 강승윤.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타들이 나왔던 시즌이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슈스케 우승자도 아니고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했지만요. 지역 예선에 잠깐 출연한 것만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인물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단호박이네. 진짜 단호박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일명 없어요 밈으로 유명해진 김태헌 씨인데요. 예선 탈락으로 방송 분량은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무한 공유. 특히 연인이 없는 솔로들 사이에서요. 이거 완전 내 심정. 없다면 없는 줄 알라고요. 모태 솔로는 창피한 게 아니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밈, 또 모쏠 대표 밈으로 식을 줄 모르는 인기가 10년 넘게 이어진 겁니다. 야, 이거 그렇죠. 강렬하죠. NFT로 사고 싶다 저거는. 정말 담백하게 없다는 거잖아. 저 진짜 짱이다 저거. 아, 이분 근황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설마 이분 결혼하셨나요? 직접 만나봤어? 이분 물어보아서 화내는 거 아니야, 설마? 저희도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정말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게 컨셉은 아닌데 아직까지도 여자친구는 없고요.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때는 연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재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직업은 있어요? 요즘에는 의류회사를 다니면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같이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이제 춤이나 노래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100일 동안 준비해서 바디 프로필 촬영도 같이 했었습니다. 근육 있어요? 야, 있어요. 어마어마하시네. 운동 많이 하셨네. 당장 누군가의 연애보다는 현재 본인의 앞길을 잘 갈고 닦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던 김태현 씨. 없어요.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끊임없이 성장하며 도전하는 김태현 씨의 앞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때 그 사람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울고 웃은 그 고딩. 2005년 이것 하나로 시청자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화제 고딩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 2% 대단했죠. 눈썹 뭐야? 사인펜? 아니, 프로포즈가 프로포즈. 너 어땠어? 어, 나도 좋은 고백해, 빨리. 어떻게 했어? 내가 뭐 이거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갑자기 왜 분위기 바뀌어? 내 눈썹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나 밀어버렸어? 아, 저거 재밌었어. 재밌었지. 순수한 모습이 있었어, 저때. 2005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K본부 예능 해피선데이의 코너 자유선언 주목이 온다. 방금 보신 김근수 군의 사연은 수많은 사연 중에서도 일명 눈썹 좌로 회자되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사연인데요. 처음엔 여사친을 향한 고백 같았던 빌드업이 사실은 눈썹을 밀어버린 왼수 같은 여사친을 향한 분노였다는 짜릿한 반전 드라마. 그리고 남자가 돼서 눈썹 그리는 심정 네가 알아? 내가 맨날 아침마다 그리고 왔거든. 예, 저희 어머니까지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본인은 진지하지만 남들은 그저 웃픈 김근수 군의 사연은 마치 그 시절 시트콤 그 자체였는데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야, 근데 빌드업이 웃을 수밖에 훌륭하다. 없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떤 길을 걷고 계실지, 또 눈썹 근황은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네. 눈썹으로 비웃음 준 김근수 군은 현재 놀랍게도 뷰티 전문가. 그것도 한때 자신을 울고 웃게 한 눈썹 전문가가 됐습니다. 아 진짜? 눈썹이 인생의 테마가 됐네. 야 이건 반전이다. 눈썹은 그에게 인생의 길라잡이, 데스티니 그 자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우연히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본 뒤 옛날에 눈썹 많이 그렸었는데 눈썹 전문가한테 볼까? 과거의 콤플렉스였던 눈썹이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누구보다 눈썹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려댔던 그 왕년의 솜씨를 발휘해 수백 장도 넘는 고무판에 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눈썹이 자신의 길이 된 건데요.
이후 눈썹 전문가가 된 김근수 씨는 뷰티 아카데미 원장으로 대변신. 뭐야? 실력을 인정받아 2017년엔 국제 뷰티 아티스트 엑스포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고요. 와. 그 실력이 입소문을 타고 베트남에서도 무대를 넓혀 우와. 대활약, 강의까지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한테 밥 한번 사야 되겠다. 인생을 바꿔놨잖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이네. 네. 서사가 아주 훌륭하죠. 이거 제대로 이 스토리텔링이 됐는데요. 뭐 덕분에 아직도 그 친구와 연락은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섣불리 돈만 벌고 싶지는 않다는 김근수 씨. 눈썹을 향한 그의 진심을 응원합니다. 멋있다. 전설의 지하철 모모남의 근황.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너도 나도 스마트폰 보느라 바쁘거나 영혼 가출, 멍한 상태로 출퇴근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무려 12년 전 각박하고 삭막한 그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뭐 버스킹인데요. 놀죠? 예, 어게인 앤 어게인. 팔로우보다는 일촌 신청이 익숙했던 2010년대 초반 지하철 안에서 열창하며 춤을 추고 좌중을 압도하는 무대 장악력을 선보였던 일명 지하철 2PM 남 김승국 씨입니다. 가장 화제가 된 포인트 장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분이 유튜브를 미리 만났잖아요. 공중제비를 확실하게 도시네. 무대 매너 너무 좋으신데요. 이게 요즘에 뭐 지하철 빌런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쾌감을 주거나 안 좋은 장면을 연출하는 분들 꽤 계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 아니 좀 여유 있는 시간대였나 봐요. 여기 사람이 많은 시간대가 아니고. 그가 지하철의 2PM 남이 된 이유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싶어서 지하철 곳곳을 누비며 공연을 했던 겁니다. 한 번도 아니군요. 당시엔 스마트폰도 흔치 않았던 시절 무료하고 따분하기만 했던 지하철의 승객들. 아니 관객들에게 비웃음을 선사한 하나의 공연이었던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이 김승국 씨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무한 공유됐고요.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은 삭막한 퇴근길의 빛과 소금 같다. 진심 2PM 데뷔조였나 봐. 라며 그의 열정에 감탄 또 감탄. 이후에 영상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현재까지도 무려 583만의 조회수에 달하는 전설의 인기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지하철에서 재치 있는 춤과 노래로 지친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위로를 줬던 김승국 씨.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던 겁니다. 어머. 이제 댄스가 아니라 발라드였네. 그죠? 노래 좋은데? 그러게요. 아 그럼 원래 가수가 정말 꿈이셨던 거예요? 사실 그 가수라는 꿈을 품은 채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그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가수의 꿈을 이뤄야겠다고 다짐한 김승국 씨. 그렇게 가수 데뷔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면 이제는 감동적인 노래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는 전 지하철 2PM 남 현 가수 김승국 씨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요. 가수 데뷔의 꿈을 이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 19 9위를 공개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2008년 신화창조 회원과 전국의 충재 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죠. 신화의 전진 씨가 질풍노도 불량 여고생 4인방과 생활하며 그들의 아빠이자 보호자가 되는 양육 리얼리티 프로그램 전진의 여고생 4. 당시 전진 씨를 들었다 놨다 하며 팬들까지 울고 웃게 만든 사고뭉치 4인방 여고생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 저것도 참 인기 많았는데. 저 프로는 전진 씨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꽉 참으면서
이 동생들을 대하는 야 뭐 이제 아빠 역할이니까 아빠처럼 대하는 게 참 재미 포인트가 있었어요. 수 틀리면 통제 불능, 한 달 용돈 150만 원, 금수저 캐릭에 조증을 앓고 있던 최은희.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왔다 빡이라고 외치는 유학파 소녀 황별. 당시 빨대를 씹는 버릇이 있어 빨대지로 불렸던 서지혜.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엽기발랄한 행동으로 반전 매력을 보였던 카리스마 김다혜까지. 천방지축 그 자체인 말괄량이 여고생 4명과 젊은 아빠 전진의 조합이 신선한 재미와 의외의 휴머니즘을 선사했었죠. 아 세상에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다 있어. 우리 오빠 그만 괴롭혀. 또 멈춰 짠스틴.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데? 정들어 버렸어. 울 귀염둥이들. 처음엔 전진 오빠를 불쌍히 여기던 팬들도 점차 겉은 와일드하지만 속은 여리고 착한 금쪽이 여고생들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개성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에요, 우리 여고생들이. 의외로 여려요, 근데 네. 저 친구들이. 자, 그때가 벌써 15년 전입니다. 당시 말괄량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다. 빨대지혜는 현재 쇼핑몰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강별 씨는 전진의 여고생 4 이후에 연예계 입문. 영화 여고괴담 5를 데뷔작으로 지난해에는 일일 드라마 주연으로 활약.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 뜻대로 안 되면 소리부터 지르고 봤던 최은희 씨와 카리스마 김다혜 씨는요.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야,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 마음을 많이 이해하겠네요. 야, 그러게. 이제 전진 씨의 마음을 이해하겠네. 이제는 전진 씨에게 아빠가 아닌 오빠라고 부르며 함께 술을 마실 수도 있게 된 여고생들. 앞으로의 홍보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때 그 모모 화성인은 지금 한때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파격 스캔들의 주인공. 워낙에 파격적인 분들이 많아서. 저 일본에서 수입한 거죠? 네. 뭔데요? 알아. 그래, 베개가 여자친구야. 2010년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이트와 6년째 열애,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화성인 이진규 씨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막 이렇게 웃기려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찐이었어. 눈빛이 완전 찐이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저 다양한 문화, 뭐 코스프레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좀 잘 또 정착이 됐잖아요. 네. 그럼 보통의 연인처럼 여자친구 페이트와 함께 레스토랑 또 놀이공원 데이트도 즐기고 심지어 웨딩 사진까지 촬영했고요. 그리고 24시간 페이트와 함께 보내는 일상을 공개하며 대화제.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의 한 매체 캐릭터 쿠션과 결혼한 남자로 소개되며 2010년 최고의 화성인으로 등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만하죠. 저 정도면. 네. 근데 이제 페이트하고 헤어지지 않았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자, 2022년 이진규 씨가 전한 반전 근황. 뭐야? 결혼했어. 아, 사람하고? 사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본인의 SNS에 결혼했음이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주민등록 등본을 공개해 주신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 안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이트가 아닌 진짜 사람. 그럼 페이트는 어떻게 해요? 4살 연하의 여성과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습니다. 한 기자는 지금 바로 질문이 나오죠. 그럼 페이트 짱은 어떻게 했냐뇽? 저 사람도 결혼했는데 아직 묘니 난 뭐지?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 기자는 뭐요?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 많이인데 허무하긴 하다. 페이트랑은 결별? 전 일단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진짜? 사실 그는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오빠, 좀 사람처럼 살아 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발떡. 오.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 페이트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사람들의 질문에는 현재 아내와 페이트 이렇게 셋이 동거 중입니다. 아내가 전 여친이랑 바람 피울까 봐 불안해서요.
무엇보다 이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인분도 마음이 넓으시네요. 고국에서 모모를 외치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역주행하며 대화제.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된 말이 있죠? 바로 무야호! 들어보셨죠? 네. 난 정말 이거 뜻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 무야호는요. MBC 예능 무한도전에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2010년 무한도전 알래스카 편에서 한인회관에 들렀던 노홍철 씨가 무한도전의 구호인 무아를 외치자 당시 교포 최규재 할아버지가 저거의 시작이었군요. 저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장면이 화제가 된 거는 방송 후 8년이 지난 2018년 해당 장면이 한 무한도전 팬 계정에 업로드되며 재조명. 무야호 리믹스 버전과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탄생하며 각종 SNS는 물론 방송까지 섭렵하며 그야말로 역주행, 대인기를 얻은 겁니다. 잘 만든다. 중독성 있어요. 그뿐 아니라 2021년에는 이 무야호 밈이 NFT로도 제작되며 8초짜리 영상 하나가 1,000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1,000만 원 넘게 팔리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저 때 처음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무야호가 뭔데 1,000만 원에 팔려? 이러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최규재 할아버지는 약 30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 알래스카에서 노인회장, 한인회장 등을 맡으며 수십 년간 교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제15회 유공 정부 포상자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후 할아버지는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한국이 그립다. 한국에 가면 독도에서 무야호 하고 싶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야, 먼 타지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셨네요. 애국자죠, 애국자.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약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는 최규재 할아버지. 사람들이 알아보냐라는 질문에 사람 있었나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알아봐요? 방영 당시 화면을 캡처해서 만든 사인지까지 직접 준비를 해서 야. 인기를 제대로 실감.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 MBC 무야호. 오, 이렇게 사인지를 만드셨구나. 난 저 그냥 본 것 같아요. 이게 나야. 아니 정말 귀여우시고 배려 있으신 것 같아. 사람분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걸 준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셀럽이시네. 고국에서 인기를 실감한 최규재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고맙지. 이 나이에 어떻게 인터넷에 뜨겠어. 웃기긴 웃기더라고, 내가 봐도. 그때 그 사람 19 4위 공개합니다. 응답하라 그 시절 모모. 이번 주인공은 지난 2015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레전드 드라마 TVN 응답하라 1988 속 작은 히로인입니다. 아, 꼬마 진주. 아시는군요. 네. 상학기 영어.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선우의 어린 동생 진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던 아역 배우 김설량입니다. 야, 근데 진짜 세월 빨라요. 8년 전이래. 저게 8년 전이에요? 8년 전이래. 해리가 30이 넘었어. 야, 저 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미 초등학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5년 촬영 당시만 해도 5짤 코올리기였던 김설양. 싹둑 자른 바가지 단발머리에 땡그란 눈, 콧물 킁킁, 폭풍 먹방.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전국의 랜선 삼촌, 랜선 이모들의 심장을 쿵쿵 저격. 매 회마다 시선을 강탈하는 씬스틸러로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2018년 영화 아일라를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이 뜸하다 보니 우리 귀요미 진주는 뭐하고 있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게요, 진짜. 궁금하네요. 확 컸겠네. 얼마나 컸을지. 지난 2022년 어느덧 12살이 된 김설량의 사진입니다. 그대로인데? 다 컸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했으되 그때 그 귀여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와, 초등학교 6학년. 김설량이 훌쩍 커버린 사진이 올라오자 에이? 아니 꼬마 진주가 저렇게 컸단 말이야? 걔가 저렇게 클 동안 난 뭐했지? 간만에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반가움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커도 너무 잘 컸습니다. 초등 발명교육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데 이어서요. 2022학년도 지역 공동 발명 영재 학급 교육 대상자 선발 시험에 합격. 그러니까 이 코울릭의 진주가 무려 전도 유망한 발명 영재가 돼버린 겁니다. 우와. 아유, 귀엽기만 한 우리 아이가. 이야. 똘똘해요. 그러니까 사탕 빨아먹고 TV 보던 이제 엊그제 같은데 발명가로 나중에 만날 수 있겠네. 자, 어느덧 훌쩍 큰 모습으로 학업에 열중 중이라는 김설량은 어머니께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유명한 배우보다 유능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멘트가 달라요. 현무 삼촌도 늘 응원할게. 그때 그 사람 19, 3위를 공개합니다. 유연함의 끝판왕, 추억의 모모.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때 그 사람은요. 40대는 우리 기자들이 가장 반가워할 뿐이라 자부합니다. 그때 그 시절 모습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가의 명인, 요가의 대표 주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리나라의 요가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요가 붐을 일으킨 주인공, 바로 요기 다니엘 씨입니다. 와, 오래간만이다. 이란 출신의 요기 다니엘 씨는요, 정통 요가 전문가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요가를 알렸습니다. 그 덕분에 요기 다니엘 씨도 요가도 우리나라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이를 인연으로 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요. 1993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 박영준이라는 이름의 어엿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셨습니다. 귀화하신 지도 진짜 아예 오래되셨네요. 한국 사람이 됐군요. 저분은 박영준 씨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방송 쪽에는 또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박영준 씨는 2001년 사업차 미국으로 향했다가 약 10년 만에 한국에 귀국하셨던 바, 그 사이에 공백기가 길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박영준 씨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종종 방송에 얼굴을 비추셨다고 합니다. 어머. 이분도 이제는 연세가 꽤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요가를 하실지 아니면 그냥 뭐 좀 스트레칭 정도만 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는 어느덧 69세. 이야.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요. 전설의 요기 다니엘 어디 안 갑니다. 여전하십니다. 우와. 우와, 저게 되시네, 지금도. 자유관리 끝판왕이시네. 그리고 세계 요가 과학협회 총재로서 언젠가 한국에서 요가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갖고 요가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등 요가에 대한 열정만은 1980년대 왕년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가의 진심입니다. 요가에 정말 진심인 분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 식구 2위를 공개합니다. 최초 모모가 남긴 역대급 어록. 때는 1998년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수능 최초 만점자 탄생.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오승은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수능 400점으로 수능 응시 인원 총 84만 명 중에 단연 1등. 국가 주관 대입시험 30년 이래 최초의 만점자 등장. 그런데 당시 오승은 씨는 수능 직후 인터뷰에서 역대급 망언과 명언을 남기며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아휴. 수능 최초 만점자의 첫 번째 어록. 수능 만점 정말 대단한데요. 비결이 뭡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찍은 게 없다는 얘기네. 아니 당연하겠죠. 모르는 문제가 없으니까 만점 맞았겠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능 최초 만점자 오승은 씨가 남긴 두 번째 어록. H.O.T 멤버들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죠? H.O.T가 뭐죠? 때는 1998년 H.O.T가 3집 빛으로 인기 최절정이었던 시절.
H.O.T를 모르면 간첩, 한반의 절반은 흰 풍선을 흔든다는 그 시절에 오승훈 씨는 H.O.T가 가수인지 뭔지도 아예 몰랐다는 겁니다. 제키 팬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반전 아니야. 이건 솔직히 확인해보고 싶어 나는. 실제 제키 팬 중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지. H.O.T가 뭐죠? 옛날에 노란 풍선 들고 다니는 파랑, 흰색 풍선 파랑 서로 아예 그렇죠.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당시 수험생이었던 오승훈 씨에게도 잠깐 힐링할 수 있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승훈 씨의 취미는 클래식 감상이었습니다. 바로 바흐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네. 궁금하죠? 역시나 초초초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에 의대 안 갔구나. 아니 어디는 수석이 아니었겠어. 의대 안 갔구나. 수석 입학을 한 것도 대단한데요. 조기 졸업을 합니다. 아 조기 졸업.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이후에 하버드 의대에서 생물 물리학을 공부했는데요. 2013년엔 동물 성장판의 세포와 뼈 길이 사이의 관계 논문을 발표. 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와. 네이처에 이름 올라가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뭐 사벽이네. 여전히 바쁘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오승훈 씨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승훈 씨, 혹시 BTS는 아시나요? 모르지. 모를 거야. 아밀 수 있지. 아닐 수 있어. 아니야 모를 거야. 모를 것 같아. 사업가로 돌아온 전설의 모모. 모모 급식을 만들어낸 금손. 2022년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까지 받으며 화제가 된 게임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알만한 분이에요?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어?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모르는 얼굴인데요? 아이, 말도 안 되지. 소면인데? 모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진은 무조건 알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아, 어머 이윤열. 모른다면서요. 아니 헤어스타일이 너무 바뀌었네. 모른다면서요. 아니 샤기컷 안 하니까 완전 다르네. 천재 테란. 그렇죠. 아.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별 중의 별. 게임 아이디 나다. 흔히들 천재 테란이라고 불렀던 남자. 1세대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입니다. 아 근데 게임의 전설이 게임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올바른 테크다. 와 대박이다. 지금의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건 황제 임요한 씨부터 이윤열 씨 이런 1세대 프로게이머들이 있어서 가능했었는데요. 이윤열 씨는 2000년 17세의 나이로 데뷔, 남자들을 열광시킨 게임 별크래프트에서 천재 테란으로 활약했고요. 당시 게임 리그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가 하면 프로게이머계에서 최초로 골든 마우스를 수상.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고요. 4대 천왕이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지금의 페이커 느낌이죠? 그렇죠. 으로 보면. 그런데 e스포츠를 접수했던 그가 은퇴 후 2020년 자신의 회사를 설립. 추리 심리 게임 마피비 3D를 세상에 출시하더니 앱스토어 캐주얼 부문 1위에 빛나는 전략 디펜스 게임 랜스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NFT를 활용한 슬라임 월비를 출시,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도 개발하는 등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결과 창업 초기 500만 원 적자에서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 현재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어엿한 게임 회사 대표로 자리 잡았고요. 이윤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분야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체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꿈을 발굴하고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천재 테란에서 CEO로 돌아온 우리들의 전설, 게임으로 또 한 번 한 획을 그을 그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의외의 재능 19 14위를 공개합니다. NBA 데미안 릴라드, 비시즌엔 모모. 2013 NBA 올해의 신인상, 2020 NBA 올랜도 버블 MVP,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 NBA 포틀랜드에서 활약 중인 데미안 릴라드.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리그 최정상급 공격형 포인트 가드인데요.
자, 그런데 농구로 이미 정점을 찍은 데미안 릴라드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Different on Levels, The Road Aloft. 신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재능, 이름하여 데임 돌라. 데임 돌라가 뭐야? 신께서 허락했더니 엄청난 찬사인데요. Only squares coming from my pace stuff. Bitches on my line, I'm a day one. Try to kill the vibe, nah, I'ma make one. I'm the life. 예. Price. I'm the life. I'm the life. I'm the hype. I'm the hype. I'm living right. 릴라드가 앨범을 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NBA 비시즌이 되면 데미안 릴라드는 래퍼로 변신. 랩네임 데임 돌라로서 이미 수차례 앨범도 냈습니다. 이야. 근데 래퍼들은 가사를 보통 직접 쓰잖아요. 예. 그럼 이분도 가사를 씁니까? 곡도 직접 씁니다. 대단하다. 학창 시절부터 랩을 좋아했던 릴라드는 2016년 랩 데뷔 앨범을 발표. 랩은 제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나는 랩하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래퍼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보드 R&B 힙합 차트에서 무려 7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오, 7위는 어마어마한데? 이거 그냥 해보는 수준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은 그냥 잡이 2개인 건데요. 자, 그리고 데이 슬립이란 곡을 통해 올스타에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며 스웩, 래핑을 선보였습니다. So guess what we gon' do? We gon' win. That's a major key. Yeah, I'm in the major leagues. Yeah, I'm center stage fanboy. You can take a seat. Watch me drop 40 down your tonsils. The snubs we know in with nine. 근데 이게 잘하는 건지 난 이쪽 랩은 잘 몰라서 예, NBA 선수니까 좀 주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뮤지션으로 봐도 좋은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자, 래퍼 데임 돌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요. 미국 힙합의 대부 스눕독이 2020년 릴라드와 함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와우. 이것만 봐도 힙합의 전설들이 그 실력을 인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스눕독이 콜라보했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일단 뮤지션으로 인정한 거네. 같이 하고 싶은 래퍼인가 보네요. 그러네. 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릴라드. 래퍼 데임 돌라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의외의 재능 19 13위 공개합니다. 카리스마 뒤 숨겨진 반전 재능. 2019년 무려 200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러시아와 프랑스 합작 영화 레스토의 주연을 맡으며 칸 영화제 진출. 이후 국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배우 유태호 씨. 국내에서도 영화 헤어질 결심,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 영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으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는데요. 이런 그에게 하늘이 주신 또 다른 재능이 있었으니 태호는 마침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았어요. 치즈 냄새 나는 작은 양말. 태호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 태호는 남은 양말 한 짝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지금 뭐 동화약을 읽어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하는 일이죠. 아니, 오디오북 같은 거 그럼 아, 오디오북. 아닙니다. 갑자기. 사실 유태호 씨는 2015년 동화 작가로 데뷔. 양말은 왜 늘 한 짝만 사라질까라는 귀여운 발상에 상상력을 더해서 양말 괴물 태호라는 동화책을 출판했습니다. 우와. 해당 동화책은 참신한 내용에 인터넷 카툰과 영화 제작 제의까지 받았었다고 합니다. 오. 사실 카리스마 넘치는 이제 외모의 그런 역할도 많이 하시는데 동화 작가하고 반전이네요. 네. 동화를 쓰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 혹시 뭐 문예창작과 이런 거 전공입니까? 아닙니다. 문학을 전공한 건 절대 아니고요.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사실 학창 시절에 리틀 선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시를 쓰는 게 취미였던 그의 필명으로요. 이미 소문난 문학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림 형제 동화의 실제 배경인 지벤 게브릭의 숲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남다른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제 바쁜 와중에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동화책까지 연기하시면서 출판한 건 정말 멋진 일이네요. 카리스마 뒤 숨겨진 반전 재능.
멋진 연기 활동 물론이고 이 두 번째 동화책을 만날 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의외의 재능 19, 1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완벽한 그에게 또 한 가지 있는 것? 지난 2022년 대형 테이블 제작기 영상이 너튜브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면 디자인부터 목재 고르기, 원목 재단, 샌딩, 용접, 대패질, 톱질 등등등 하나부터 10까지 올 핸드메이드. 저거 진심인 분들 진짜 많죠. 목재 공방. 전 저 영상을 봤거든요. 완벽한 대형 테이블을 향한 무려 6개월에 걸친 대장정. 저거를 다 맞추고 그래. 모양을 또 내고 이게 정말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건. 누굽니까? 전문 목수를 방불케 하는 이 사람. 근데 아마도 이분이 누군지 공개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안한데? 에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심이야? 장건입니다. 아, 난 이건 못 듣겠어요. 왜요? 짱네. 근데 저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뭐. 비주얼 해볼 만하다. 아니 그게 본인은. 응원을 한다고요. 내가. 저분이 저거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싫어, 뭐 말릴 거야? 하지 말라고 할 너무 거야? 잘해, 싫어. 수준급 목공 재능을 보여준 그 사람의 정체는 배우 강동원 씨. 목공 시작의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집에 거울이 없어서 사러 갔더니 예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써보자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때마침 영화 크랭크인 전까지 여유가 있어서요. 그렇게 약 1년 정도 산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며 가구 만들기에 홀린. 그런데 일평생 카메라 앞에만 섰던 그. 물론 한양대 기계공학부 출신으로 공학도이긴 했지만 목공 관련 경험은 전무. 목공에 있어서 많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처럼 3D 모델링까지 척하면 척. 뚝딱뚝딱 점점 목공 실력이 일취월장. 그 결과 그의 목공 선생님마저 동원 씨 거의 준 목수 수준이시네요. 혹시 목수일 해볼 생각 없어요? 라고 권유할 정도로 수준급 실력이 된 거죠. 그리고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의 목공 실력이 너튜브 영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처음 공개되자 나 용접 좋아했네. 제 마음까지 용접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의 망치가 두드린 것은 나무가 아닌 내 심장이다. 누리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식탁, 의자, 벤치, CD장, 책꽂이, 책상 등 웬만한 가구는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강동원 씨. 씨는 강동원을 빚었고 강동원 씨는 종종 나무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클 여왕의 본캐는 모모.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사이클 개인 도로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오스트리아 선수 안나 키센호퍼. 이번 금메달은 2004 아테네 올림픽 이후 오스트리아가 17년 만에 획득한 메달이자 사이클 부분에서는 125년 만의 금메달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근데 사이클 부분에서 125년 만의 메달이라면은 뭐 국가적인 경사였겠는데요? 엄청나죠. 125년이면요. 19세기 말했다고 지금 딴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엔 못 딴 거예요. 엄청난 거네. 그런데 말입니다. 키센호퍼가 화제가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키센호퍼 대이변 일으키며 올림픽 첫 출전에 금메달 획득. 그녀의 우승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 드라마로 사실 그녀는 유력한 우승 후보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무명 선수였습니다. 뭐라고? 스폰서는커녕 소속팀이나 코치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저 인기 스포츠인 유럽에서 사이클이면 웬만하면 스폰서 붙거든요. 그것도 없었다고? 없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림픽 나간 거야? 선발이 됐나 보지. 더욱 놀라운 건 그녀의 본캐. 그녀의 진짜 정체는 수학자 출신 연구원. 말도 안 돼. 그녀는 빈 공과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석사를, 스페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수학자로 현재는 스위스 로젠 연방공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훈련 언제? 연구하신다며? 아니 사이클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데 원래 모터 달아놓은 거 아니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 키센호퍼는 취미로 트라이애슬론을 즐기다가 부상을 입고 2014년 사이클로 전향.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했고요. 다르네. 2020 도쿄올림픽에는 소속팀 없이 대회 출전, 직접 훈련 계획을 세우며 수학자 출신답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류를 분석, 시간을 배분하는 등 철저한 자기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혈혈단신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최종 우승,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혼자 한 거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스폰서가 대단히 붙고 엄청난 트레이너가 붙고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래 와 대단한 지원을 받아서 했겠거니라고 마음속으로 이해라도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며. 무명이고 기대도 없었다며. 근데 용건이 지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대박. 올림픽 메달 획득 이후 스폰서가 생긴 키스앤호퍼는 프로팀에 들어가지 않고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사이클링에 대한 목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지성과 체력을 모두 겸비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살던 삶을 계속 살 거예요. 다음 학기 강의 준비해야죠. 그렇지! 수파 댄서 시미즈는 뭐뭐? 2021년 전 국민을 춤판에 빠지게 한 프로그램. 최고의 스트릿 댄스 크루들이 춤 배틀을 벌였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일명 스우파. 그중 스우파에서 과감한 표정 연기와 거침없는 말로 주목을 받았던 라치카 크루의 황금 막내 시미즈 씨의 인기도 대단했죠. 뭐 춤은 기본이고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 옷 다 화제였죠. 스우파 개그 미션에서 타 댄서들의 견제를 가장 많이 받았고 또 아이브, 러브다이브 등 여러 가수의 안무 디렉을 한 실력파 댄서 시미즈 씨. 그런데 말입니다. 시미즈 씨가 댄서로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전 사실 댄서들 사이에서는 이 재능으로 훨씬 유명했습니다. 편안한 착용감에 예쁘기까지 해요. 바로 구두. 구두? 구두 브랜드의 CEO인 시미즈 씨는 구두 디자인도 직접 참여. 성수동의 오프라인 매장은 기본 대기 시간만 무려 1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녀가 만든 구두의 인기를 증명하듯 연매출은 무려 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디자인에 재능이 있었네요. 와, 센스가 있나 보다. 너무 장르가 다른데 어떻게 구두 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장르가 다른 것 같죠?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추는 힐 댄스 강사로 활동하던 시미즈 씨는요. 쌤, 굽이 높고 얇아서 춤추기가 힘들어요. 과격한 동작을 하면서도 다치지 않고 춤추기 편한 신발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시중엔 시미즈 씨 마음에 쏙 드는 신발을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예쁘고 편한 구두를 만들기로 결심. 그렇게 단돈 30만 원으로 동대문에서 힘들게 발품 팔아가며 수많은 구두를 신고 춤을 춰가며 밤새워 구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편한 착용감의 구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볼링 선수가 볼링 장비 만들듯이 춤추기 편한 구두를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구두 브랜드가 아니라 사실 춤을 위한 장비인 거죠. 그래. 이분한테는. K-팝을 이끌어가는 댄서로도 구두를 만드는 CEO로도 재능 뿜뿜뿜. 그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노력이 만든 재능 아닐까요? 주짓수 챔피언에 등극한 모모.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2022 밀턴 케인스 브라질리언 주짓수 오픈 챔피언십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한 챔피언입니다. 주짓수. 자, 지금 실제 경기입니다. 누구야? 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저거 펴기만 하면 그냥 안바 기술 장렬입니다. 그렇지. 땡기고. 항복. 파란색 이긴 거죠? 그렇죠. 누구야? 모르시겠어요? 누구야? 지금 얼굴 나왔는데 모르시겠어요? 천정명 씨? 아니, 저기. 저기잖아, 저기. 누구 저기? 조선아. 천정명. 아니, 누가 어딜 봐서 천정명이야. 천정명도 진심이야. 아니, 좀 인종이 다른데. 자, 그렇습니다. 최강의 주짓수 챔피언을 가리는 결승전. 경기 시작과 동시에 안바 스킬 시전. 상대 목에 팔을 걸더니 단 20초 만에 승자에 등극한 챔피언은 바로 전 세계가 열광한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인공 배우 톰 하디였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주짓수 선수예요?
아육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설특집 하시는데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실제 협회에서 개최한 정식 대회입니다. 뒤에 한복이. 대단하다. 아니 근데 운동을 하다가 배우로 전향을 한 건가요? 아니면 배우를 하다가 취미로 하신 건가요? 자, 주짓수 선출이냐 궁금하시죠? 네네. 아닙니다. 와. 당시 톰 하디는 대회 에드워드 하디 본명으로 출전했죠. 실제로 준결승 상대 선수 데니 애플비가 톰 하디를 마주 깜짝 놀라자 하하, 제가 누군지 잊고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쿨하게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쿨하게 응원하고 이겨버렸겠네. 베놈하고 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가 몰랐던 톰 하디의 주짓수 재능. 사실 톰 하디는 2011년 영화 워리어에서 종합격투기 대회에 참가하는 해병대원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요. 복싱, 무에타이 등 여러 운동을 병행하던 중 특히나 이 주짓수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주짓수에 입문한 그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틈틈이 주짓수를 연습, 주짓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짓수의 장점을 온몸으로 터득한 그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이 주짓수를 통해 극복하는 법을 전파하는 자선단체인 이사로도 활약. 그리고 REORG 오픈 주짓수 챔피언십 등 영국에서 개최되는 여러 주짓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도장 깨기 장인이네.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면 이미 저들 사이에서는 대회 할 때마다 약간 우승권에 있는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거겠네요. 주짓수의 진심인 톰 하디. 주짓수 대회 우승 후 SNS를 통해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주짓수는 나에게 근본적으로 내면의 회복력, 침착함, 행복에 대한 더 깊은 감각을 발전시키는 열쇠였습니다.